중졸이라 무시했죠. 그러나 이사회가 뒤집혔습니다. 때로는 평생 감춰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명숙이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노인입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중졸이죠. 하지만 제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25년 동안 거대 사학재단 송원학원을 이끌어온 익명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송원학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갖춘 이 지역 최대 교육재단이에요. 학생 수만 10,000명이 넘고 재단 자산은 수천억 원대에 달하죠. 그 모든 걸 제가 운영해 왔습니다. 익명으로요. 왜 익명이었냐고요? 중졸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콤플렉스였어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그 후 악착같이 일해서 작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했죠. 그 돈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재단을 키워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늘 두려웠어요. 중졸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재단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요. 그래서 이사회에도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공식 석상에는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였어요. 어제는 제 아들 민호의 교수 임용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제 자랑이에요. 명문대 건축학과를 나와 해외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송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임용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학문의 길을 아들이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운영하는 대학에서요. 파티는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재단 인사들, 민호의 동료 학자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을 입고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동료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제인이가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제인이는 유명 건축 설계소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늘씬한 키에 명품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우아했죠. 어머님, 제인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제인아. 저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인이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저쪽에 계신 분들이 최근 유럽 건축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과 건축가들이시죠. 그런데 어머님은 죄송하지만 중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제인이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우리 대화에 끼지 마세요. 여기는 교양 있고 학식 있는 분들만 모인 자리예요. 어머님이 끼시면 솔직히 좀 민망해요. 저쪽 구석 소파에 가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제인이는 제 팔을 잡아 끌듯 연회장 가장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코트를 걸어두는 행거와 빈 의자 몇 개만 있었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콤플렉스로 안고 살아온 학력이 이렇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며느리의 입에서요. 저는 그 구석자리에서 파티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건배제의 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감사 인사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제인이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중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 실장이었어요. 정 실장은 송원학원 재단의 고문 변호사이자 저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입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신재인 소장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단 신축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신 소장님이 선우건설 측과 비공식 접촉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면 계약서가 작성된 정황이 있습니다. 금액이 수백억 원대입니다. 이사장님,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뇌물입니다. 이사장님. 신 소장님이 재단 프로젝트를 미끼로 선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목이 유민호 교수님의 임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인이가 왜 그토록 민호의 교수 임용을 서두르려 했는지, 왜 재단 프로젝트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 아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일궈온 재단을 발판 삼아서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정 실장. 네, 이사장님. 내일 아침 첫 업무로 민호의 임용 절차를 전면 보류하세요. 그리고 신축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 관련 모든 계약을 즉시 중단하세요. 하지만 이사장님, 그렇게 되면 알아요. 하지만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순 없어요.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제의 굴욕과 오늘의 배신, 이 모든 게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명숙입니다. 25년 동안 송원학원을 지켜온 이사장이에요. 비록 중졸이지만 제 아들만은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저는 정 실장을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사장님, 밤새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정 실장은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신재인 소장과 선우건설 간의 접촉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17차례 만났습니다. 모두 비공식 자리였고요. 저는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심지어 해외 출장 기록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선우건설이 신 소장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30억 원입니다. 30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파일을 보시죠. 정 실장이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신축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의 이면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선우건설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대가로 총 250억 원을 신 소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밀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 돈은 유민호 교수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비리였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요.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 교수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신 소장이 교수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임용이 확정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민호도 공범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판이었어요. 정 실장, 제 지시대로 했나요? 네, 오늘 아침 7시에 대학 본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민호 교수 임용건은 재단 이사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는요? 선우건설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도 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를 했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신재인 소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정 실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인이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민호 오빠 임용이 갑자기 보류된 거죠? 그리고 선우건설 프로젝트는 또 뭐예요? 제인아,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무슨 권한으로 재단 일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중졸 시어머니잖아요. 제인이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인아, 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할 말 많죠? 어머님 때문에 민호 오빠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회사 프로젝트도 다 엉망이 됐고요. 어머님이 재단에 뭔가 영향력이 있으신가 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인아, 조만간 다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까요? 네, 신재인 소장의 모든 비리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통화 기록,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을요. 그리고 선우건설 측 관계자들도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정 실장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유민호 교수님께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은 아니야. 민호가 진실을 알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를 믿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교수님이 오해하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민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요. 정 실장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나가 계세요, 정 실장님. 우리 모자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정 실장은 저를 한번 바라본 후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호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제 임용을 막으신 거죠? 민호야, 그건 제인이 말로는 엄마가 재단 쪽에 뭔가 압력을 넣어서 제 임용을 보류시켰다던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이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유가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전 평생 이 자리를 꿈꿔왔어요. 해외에서 박사 학위 받고 논문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민호야, 엄마를 믿어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거라고요? 제 임용을 막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민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제인이 말이 맞았어요. 엄마는 송원학원이 이미지 실추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중졸밖에 안 되는 엄마한테 교수 아들이 있다는 게 부끄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어요. 전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평생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저한테 기대를 걸어왔지만 정작 제가 성공하니까 불편하신 거였죠. 이게 바로 엄마의 본심이었군요. 민호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호야. 제가 불렀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당분간 집에 안 갈게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을 진짜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악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증거 확보 작업을 더 서두르세요. 그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준비를 하세요. 네, 이사장님.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안에요.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 사흘 동안 민호는 정말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아들의 빈방 앞에 서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인이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민호가 집을 나간 후 그녀는 거의 매일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오빠는 지금 동료 교수들한테 웃음거리가 됐어요. 임용이 보류된 교수라니 학계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제인이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어머님이 빨리 재단 측에 연락하셔서 임용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해요. 그게 어머님이 며느리인 저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제인아, 그건 안 돼. 왜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재단에 무슨 영향력이 있으시면 좋은 쪽으로 쓰셔야죠. 왜 아들 인생을 망치시는 데 쓰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민호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제인아, 어머니를 믿어라. 다 이유가 있어. 믿으라고요? 어머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머님은 평생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민호 오빠한테 집착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오빠가 성공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으시네요. 이게 정상적인 어머니가 할 행동이에요? 제인이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중졸이세요. 그리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 콤플렉스가 이제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인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 실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신재인 소장이 재단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안팀이 포착했는데 신 소장이 오늘 오후 4시쯤 재단 사무실 서류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뭘 가져갔나요? 그게 이사장님의 과거 사업 관련 서류들입니다. 25년 전 부동산 거래 관련 문서들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서류들은 제가 초창기에 재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던 부동산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었지만 당시 복잡한 세무 처리 과정이 있었어요. 제인이는 그걸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건가요? 아마도 협박 카드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장님이 재단 운영 자격이 없다고 몰아가려는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인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어요. 정 실장, 그 서류들 법적으로 문제없죠? 물론입니다. 당시 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신 소장이 언론에 왜곡해서 흘리면 재단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제인이가 다음에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바로 제인이가 훔쳐간 제 과거 사업 서류들이었습니다. 제인이가 이걸 줬구나. 네, 제인이가 줬어요. 그리고 설명해 줬어요. 엄마가 25년 전에 불법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송원학원을 인수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제 임용을 막았다고요. 민호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 서류들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엄마 이름으로 된 부동산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기록 다 있잖아요. 그건 다 합법적인 거래였어. 당시 세무사랑 변호사 자문 받아서 했던 거야. 그럼 왜 숨기신 거예요? 왜 익명으로 재단을 운영하신 거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인이 말이 맞았어요. 엄마는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재단에서 물러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까지 희생시키시는 거고요. 아니야, 민호야.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 제인이의 비리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말하면 제인이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곧 다 알게 될 거야.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요? 제 인생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학계에서 저는 이미 웃음거리가 됐고 동료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런데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래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제인이 말이 맞아요. 엄마는 콤플렉스 때문에 저를 이용하셨고 이제는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민호야. 저는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전 오늘부터 제인이네 집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는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실 때까지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며느리의 거짓말 때문에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이사회 소집을 당겨요. 이번 주 금요일로요. 이사장님,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아직 충분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완전히 제 편에서 떼어놨어요.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긴급 이사회를 금요일 오전 10시로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 네, 이사장님. 제 정체를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25년간 숨겨왔던 익명 이사장 고명숙의 정체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비밀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때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장 고명숙으로서 공식 석상에 나서는 날이었어요. 재단 본관 3층에 있는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정 실장이 서 있었어요. 이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이사 전원이 참석했고 신재인 소장도 와 있습니다. 민호는요? 유 교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신 소장이 교수님께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이 자리를 보지 않는 게요. 그럼 시작하죠.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회의실 안에는 송원학원 이사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들어오자 술렁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제인이는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이건 재단 이사회인데요. 제인이의 말에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송원학원 재단 이사장 고명숙 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술렁임이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이사장이라니, 이사장은 익명이었잖아요. 저분이 25년 동안 재단을 운영하신 분이라고요? 제인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 실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력이 나타났어요. 고명숙 이사장님은 25년 전 송원학원 재단을 인수하셨습니다. 당시 재단은 부채가 800억 원에 달하는 부실 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경영으로 현재 재단 자산은 3,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은 재단 산하 학교를 4곳에서 12곳으로 늘리셨고 학생 수는 3,000명에서 1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여 지난 20년간 총 2,500명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왜 익명으로 활동하신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들 앞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이룬 꿈을 이 재단을 통해 이루고 싶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요. 저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중졸 학력이 알려지면 재단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활동했어요. 정 실장과 몇몇 측근만이 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이루신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인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분의 과거를 아세요? 25년 전 불법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벌었어요. 제인이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불분명한 자금 출처 다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사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아, 그 서류들을 어떻게 구했니? 제인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너는 재단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서 그 서류들을 훔쳐갔어. CCTV에 다 찍혀 있단다. 정 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인이가 서류 보관실에 들어가 파일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인아, 그 서류들은 모두 합법적인 거래 기록이야. 당시 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거란다. 저는 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나눠줬어요. 여기 당시 세무처리 확인서와 변호사 자문 의견서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인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제인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선우건설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사님들께 설명해 보겠니? 제인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실장, 자료 보여주세요. 정 실장이 다시 프로젝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인이와 선우건설 대표의 만남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해외 호텔 로비까지요. 신재인 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선우건설 측과 17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입니다.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바로 이면 계약서였어요. 선우건설이 송원학원 신축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대가로 총 250억 원을 신재인 소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유민호 교수 명의로 설립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뇌물수수 아닙니까? 그것도 교수 임용과 연계된 거라니. 제인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 이 계약서에 내 서명이 있는데? 저는 원본 계약서를 꺼내 제인이 앞에 던졌습니다. 제인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인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호는 이 일을 알고 있었니? 제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민호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넌 왜 내 아들 이름을 이용한 거니? 제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것도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민호의 임용을 막은 거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와 동정의 눈빛이었어요. 제인아, 넌 오늘부로 재단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해.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제인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가족 문제로 재단에 누를 끼쳤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재단을 지키셨습니다. 이사장은 다시 한번 이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닙니다. 이제 당당히 이사장 고명숙으로 서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아들은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민호는 회의실 문간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에 주저앉아 우는 제인이, 그리고 당당히 서 있는 저의 모습을요. 오빠 제인이가 민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요.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고 있어요. 민호는 제인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만 바라봤어요.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아들아. 내가 몰랐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내 임용을 막은 것도,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도 다 너를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려던 거였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절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오해하는 게 차라리 나았어. 진실을 알면 더 힘들어했을 테니까. 이사장님,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우건설 측도 이미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아,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제인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는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해 줄게. 민호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하겠어. 제인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넌 오늘부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제인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제인이가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요. 우리 부부잖아요.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알고도 어떻게 도와줘요? 당신이 날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린 끝났어요. 오빠. 제인이가 울부짖었지만 민호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정 실장이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신재인 씨를 경찰에 인계하세요. 제인이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송원학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유민호 교수의 임용건입니다. 저는 이사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유 교수님은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시죠. 저는 유 교수님의 임용을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유민호 교수 임용권에 찬성하시는 분? 14명의 이사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엄마는 내가 이 자리를 실력으로 얻길 바랬어. 동정이나 동료애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안하는 거야. 지금 당장 임용되지 말고 내 실력을 증명해봐.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든 내가 연구하던 친환경 스마트 캠퍼스 설계를 완성하든 내 방법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 이사장님, 그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제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민호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제 실력으로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 실장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익명 이사장의 정체가 공개된 것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요. 다 거절하세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일을 묵묵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인 씨 건은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선우건설 대표도 함께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 실장, 제가 25년 동안 숨어 지낸 게 옳았을까요? 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만의 방식으로 이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명하셨잖아요. 학력이 아니라 실력과 헌신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실장. 그날 저녁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엄마. 응? 전 다음 달 국제건축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할 거예요. 친환경 스마트 캠퍼스 설계에 관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해 온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엄마, 제인이하고는 이혼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엄마가 곁에 있을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중졸 학력으로 이렇게 큰 재단을 일궈내시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말인데, 네. 엄마 검정고시 공부 좀 도와줄래? 이제 숨을 이유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싶어.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엄마 선생님이 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아들은 제 곁으로 돌아왔으며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민호가 국제건축학술대회 논문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논문을 다듬었어요. 저는 밤늦게 서재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민호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잘 되고 있니?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축학회예요. 노벨상 수상자급 학자들이 모이는 자리고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니? 내가 거기서 인정받는다면 누구도 내 실력을 의심하지 못할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 학교에서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뇌물 받으려던 교수, 범죄자, 부인을 둔 교수, 그런 말들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사람들의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실력은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그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란다.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25년 동안 중졸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사셨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뿐이야. 너를 키우고 재단을 지키는 것. 그게 엄마한테는 학력보다 중요했어. 그날 이후로 민호는 더욱 열심히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제인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뇌물수수와 문서 위조, 재단 사무실 불법 침입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저는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인이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제 며느리였던 그 당당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신재인이 피고인의 아들 유민호 교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 아들은 이 범죄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인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제인이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사장님, 제인이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인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제인이가 이사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인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제인이 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데? 제 논문이 학술대회 최종 발표작으로 선정됐어요. 전 세계에서 500편이 넘는 논문이 접수됐는데 그중 20편만 선정됐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정말 잘했어. 그런데 엄마, 발표가 한 달 후에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려요. 그럼 준비 열심히 해야겠네. 네, 그런데 엄마도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왜? 엄마가 옆에 계셔야 힘이 나요. 그리고 엄마한테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믿어주셨던 제 모습을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갈게. 그날부터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민호는 발표 연습을 하고 저는 여권을 만들고 짐을 꾸렸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서재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제 삶에 대해서요. 저는 항상 학벌과 스펙에 집착했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해외 박사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실력이더라고요.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중졸이지만 25년 동안 재단을 훌륭하게 운영하신 거리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엄마는 기뻐.
엄마, 앞으로는 학벌이 아니라 제 진짜 실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예요. 그게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저의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갓 태어난 민호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어린 제 모습이었어요.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그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나는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저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해도 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며칠 후 송원학원 교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 자격으로 처음 공식 석상에 참석했어요. 교수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장님, 재단 운영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송원학원이 학벌이 아니라 실력을 중시하는 교육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곳이요.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별 장학 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이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평생의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민호와 함께 학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잖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믿어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 달이 흘러 드디어 스위스 취리히 국제 건축 학술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민호는 전날 취리히에 도착해서 호텔에 여장을 풀었어요. 민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손이 떨려요.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긴장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넌 충분히 준비했어. 하지만 경쟁자들을 보니까 다들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하버드 교수, MIT 교수, 케임브리지 교수, 이런 분들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그분들도 다 처음엔 너처럼 긴장했을 거야.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내 논문의 내용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아침, 저는 민호가 정장을 입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엄마, 넥타이 좀 매주세요. 저는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기억해. 오늘 너는 뇌물 교수의 아들도 범죄자, 부인을 둔 남자도 아니야. 너는 유민호, 3년 동안 친환경 스마트 캠퍼스를 연구한 건축학자야. 민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학술대회장은 웅장한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청중석 맨 앞에 앉았고 민호는 무대 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발표, MIT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모두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민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에서 오신 유민호 박사님입니다. 주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캠퍼스 설계 교육과 환경의 조화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민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건축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미래이자 우리 지구의 미래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건물, 빗물 재활용 시스템, 자연 환기 시스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30분 동안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단순히 이론만 제시한 게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설계안까지 담고 있었어요. 이 설계안을 실제로 적용하면 기존 캠퍼스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6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은 오히려 20% 절감됩니다.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 박사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안을 실제로 구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장애물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친환경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편견이죠. 하지만 제 연구는 그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MIT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이 설계안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속될 송원대학교에서 내년에 이 설계안을 적용한 신축 캠퍼스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잘했어, 민호야. 정말 잘했어. 민호가 제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날 저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국제건축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설계안을 제시한 유민호 박사님께 돌아갑니다. 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제 아들이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호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제 어머니, 그리고 실력으로 평가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민호가 객석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중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대학을 포함한 거대 교육재단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요.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증명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학벌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학자들이 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하버드 교수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MIT 교수는 객원 교수직을 제의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송원대학교에서 제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와 민호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민호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스스로 증명했어.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민호가 트로피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떳떳하게 교수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무도 내 실력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취리히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도 약속할게. 한국에 돌아가면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할 거야. 이제 더 이상 학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엄마는 금방 배우실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송원대학교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유민호 교수님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유민호 교수 임용건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유 교수님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자십니다. 학교로서는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유민호 교수를 송원대학교 건축학과 특임교수로 임용하는 건에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가결됐습니다. 유민호 교수님 들어오시죠.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유민호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임용장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직접 이 임용장을 주고 싶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용장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유민호 교수를 송원대학교 건축학과 특임교수로 임용함. 송원학원 이사장 고명숙. 민호가 임용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 이사장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재단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자문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괜찮습니다. 저에겐 이루고 싶은 다른 꿈이 있거든요. 무슨 꿈이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검정고시 문제집이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민호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재단 경영에서 물러나실 거예요? 응,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하지만 엄마가 25년 동안 일궈온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배운 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내가 이룬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검정고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넌 엄마 선생님이 돼줄 거지? 물론이죠, 엄마.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0년 만에 다시 잡은 교과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민호가 옆에 앉아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고, 엄마 머리가 너무 굳었나 봐. 이해가 안 가네. 천천히 하세요, 엄마.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저는 민호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정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중졸 이사장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세요. 저는 유명해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허락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재단 산하 학교 학생들 중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해주세요. 정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재단 산하 야간학교에서 검정고시 준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놀랐어요. 이사장님이 왜 여기 계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든. 같이 공부하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장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생각해 볼까?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검정고시 날이 다가왔어요. 시험 전날 밤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응, 50년 만에 보는 시험이니까.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하실 거예요. 엄마는 25년 동안 재단을 운영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시험 당일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야간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도 보였어요. 이사장님, 파이팅! 학생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지를 펼치니 긴장이 됐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시험장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글쎄,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엄마는 분명 합격하셨을 거예요.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이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달려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우리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전체 교직원들이 모여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증명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학력은 종이 위에 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교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송원학원은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 될 겁니다. 학벌이 아니라 실력을, 스펙이 아니라 인성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50년 만에 이룬 꿈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였다.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노력하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학력이다. 며칠 후 저는 민호와 함께
학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 목표는 뭐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나면 대학교에 입학해 볼까? 진짜요? 응, 평생 교육원이라도 다녀보려고. 이제 부끄러울 게 뭐 있겠니? 민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엄마는 행복해. 25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해. 그리고 너도 실력으로 인정받았잖아.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이뤄낸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학력과 학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실의 무게입니다. 진실되게 살아온 시간, 진실되게 노력한 땀, 진실되게 사랑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학위입니다. 저 고명숙은 오늘도 배웁니다. 그리고 내일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